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민만 할 바에는 그래도 영상 하나라도 남겨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된다면은 차트에 관련된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크립토 시장에서 매매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 비트코인 불장에서 평생 동안 모아온 500만 원이란 돈을 이렇게 한 번에 날렸고요. 그리고 2020년 군대에서 또 차곡차곡 100만 원을 모았었는데 선물 시장에서 전부 다 날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두 번 정도 전 재산을 날리고 나니까 정말 쓰라림과 동시에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장을 이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다가 저에게 엄청난 큰 영감을 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차트 공부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다시 100만 원을 모아서 시작을 했는데 뭐 중간에 뭐 30배 넘는 수익이 났을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15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이 크립토 시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이런 상당 부분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시장을 해석하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어떻게 맞췄는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가즈아 이런 내용은 그냥 평소에 쓰는 말투니까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1월 29일에 2850까지 가고 이 정도까지 가고 2900은 무조건 깨진다라는 말을 제가 누구한테 보냈죠. 제가 보통 이렇게 예언 같은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굳이 말했다가 다른 사람들 손해보면 제 탓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예측 같은 거를 잘 얘기를 안 해주고요. 그리고 무조건이란 단어는 거의 사용 안 합니다.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이 시장과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00 무조건 깨지고 2850 뭐 이 정도 간다 얘기를 했어요. 때가 또 오전 시간대니까 아마 2920원 뭐 그죠? 이쯤에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날 11월 30일에 바로 대하락이 나왔죠. 2900 위를 맴돌던 주가가 2823원까지 대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동아리에 큰 회의가 있었고요. 그 회의가 끝나고 제가 도서관에 가서 어쩌다 이 동생이랑 또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 동생이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손실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음봉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힘들다 이렇게 전화 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딱 보고 이제 하락이 거의 끝났을 때 나오는 패턴이라면서 이제 그냥 가지고 있어라, 절대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곧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가 막히게 다음날부터 이렇게 쭉 숨도 안 쉬고 끌어올렸죠. 그리고 1월 27일에 2900 깨지면 큰일 난다 했지 이렇게 예전에 뭐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죠. 1월 27일이면 이쯤이고 2610원 뭐 이쯤까지 갔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950원대에서 얘기한 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 지점인지 이 지점인지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밥 먹으면서 이 친구한테 2900이 깨지면 이 시장은 무너질 것이고 하지만 2950인 지금도 난 이 시장에 무너질 거라고 한 표를 건다, 베팅을 한다 라고 분명히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900 깨지면은 시장 무너질 거라고는 저한테 들은 친구들 몇 명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을 했고 아무튼 2950원 이쯤에서 얘기를 하고 2900 깨지고 이제 말도 안 되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1월 27일에 이런 카톡을 나눴고 그 다음날 어쩌다 보니 다른 동생이랑
DM을 하게 됐는데 2600 맞으면 조금 오를 거다. 오늘 맞았던데 2600이 이 라인이니까 좀 이날 카톡 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리고는 이렇게 2600 한번 맞고는 이렇게 2790까지 숨도 안 쉬고 쭉 또 끌어올렸죠. 이렇게 코스피는 4번 정도 제가 맞췄고요. 그리고 11월 18일에 저희 친누나한테 주식을 보다가 단월 차트 좋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크립토 시장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은 좀 느려서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차트 있으면 그냥 남 추천해주지 제가 직접 투자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누나한테 단월 차트 좋다고 11월 18일 오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다날이 11월 18일 오전이면은 이 정도 되겠죠. 12,000원대에 제가 추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저희 주식 동아리의 줌회의에서도 다날이 차트상으로도 좋고 호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무튼 12,000원대 추천을 하고 또 숨도 안 쉬고 이렇게 거의 19,000원, 18,700원까지 갔죠. 이렇게 제가 맞춘 이력이 있습니다. 3번 조작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투자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업이면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호재가 있으면은 소문을 듣고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 그러니까 차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좋은 기업, 가격이 오르는 기업은 이미 물밑 작업을 수년, 수개월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미 작전이 되어 있던 그런 주식이라고 보고요. 오르는 주식들은. 그리고 좋은 차트여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호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차트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호재가 뒤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런 조작된 세상에 대해서 또 제가 재밌는 예를 세 가지 가져왔는데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직원이 회사 돈 2천억을 횡령한 그런 엄청 구설수에 많았던 회사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셈 임플란트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오를 때는 아무 소식이 없다가 나쁜 소식이 없다가 아마 좋은 소식만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오른 거 보니까. 그러다가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이 고점에서 항상 이렇게 직원이 횡령을 하죠. 왜 이렇게 밑에서는 횡령을 안 하다가 이렇게 고점에서 횡령을 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탄소 중립주죠. 에코프로의 같은 경우에도 뭐 어마무막지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왜 이럴 때는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탄소 중립이 마치 2025년 그죠? 계속 갈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고점만 되면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나요. 공장에 불이 나고 또 이렇게 주주가 권력을 행사해버리고 왜 이때는 불 한 번 안 나다가 고점에서 불이 날까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은 이제 이때 어마무지하게 올렸죠. 이때 코로나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세우고 그리고 피라맥스라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 돌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릴 때는 악재가 터져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악재가 아마 이쯤 터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력이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패턴이 나올 때쯤 이제 그 최대 주주가 물량을 팔아치우고 기가 막히게 그리고 이게 물량을 대부분 팔고 이제 서서히 팔아치울 때쯤 왜 하필 이때 경찰 조사 압수수색이 일어날까요? 이때는 왜 압수수색 한번 안 일어나다가 왜 하필 이때 압수수색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횡령이 일어나고 왜 고점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은 조작되어 있다. 회사, 차트, 주식시장이죠. 그리고 호재 이런 거 모두 다 조작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가치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대표적인 예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주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아는 지인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제가 지금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메타버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메타버스가 뜨려면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메타버스는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거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에 지금 투자를 해놨고요. 아무리 좋은 그런 토픽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점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친구가 4만원대 물었어요.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 정도 먹었으면 됐지 않느냐. 너는 이렇게 오르는 차트가 정상적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계속 올라가겠느냐. 이게 내년까지 이렇게 하늘을 뚫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내년까지 꼭 가지고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뭐 너 맘대로 해라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좀 떨어질 때쯤 물었어요. 위직과 텍스터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수익권이면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팔고 나오는 게 맞고 팔고 나오는 걸 우선 추천하고 그리고 위직보다는 덱스터보다는 위직을 사는 게 오히려 낫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저한테 왜 물은지 모르겠어요. 본인 고집대로 이 위에서 사더라고 덱스터를. 살 거면 위직을 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또 위직은 그래도 위에서 조금 하락이라도 조금은 버티면서 내려가죠. 덱스는 줄줄줄 흘러내려서 이 친구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가치 투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본인 정답이 있으면서 왜 자꾸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차트 받아라 해놓고 뭐 결국엔 본인 고집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뭐 저를 잘 못 믿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푸념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 투자는 위험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치 투자 저는 이거를 살면서 제가 아는 동생한테 처음 느껴봤어요. 이 친구는 보통 대학생들은 쉴 때 유튜브로 재밌는 걸 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증권 방송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도 있구나 이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는 조선이 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해외 조선 회사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회사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뭐 수주, 뭐 물량, 뭐 거래액, 뭐 조선 사이클, 뭐 정말 근거가 다양하더라고요. 이 조선을 좋게 본 이유가 그래서 와 저렇게까지 해야지 저희 가치 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며칠 뒤에 저한테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왜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하청업체가 더군요. 그 조선의 부품을 납품한 하청업체인데 그런 회사도 엄청나게 많이 조사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와, 이 조선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얘는 이 조선이라는 한 테마에 정말 엄청난 넓은 범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도 저렇게까지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차트 공부를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뭐 소액이면 소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재산을 잃으면서까지 그죠? 고통을 겪었고 자다가 깨면서까지 매매할 정도로 생활 패턴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돈을 번 케이스고 그래서 뭐 부동산이든 메타버스든 그죠? 주식이든 어떤 걸 투자하려면은 남들과는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한다.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